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20회 35번 문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개실무상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틀린 것인데요. 1번 화장을 한 자는 화장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화장 신고 그 다음에 개장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화장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장도 미리 신고입니다. 그런데 2번 자연장지 조성 신고는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에 자연장지.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개인 묘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그런데 3번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조성하려는 자는, 이 말은 사전 신고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사전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법인 자연장지는.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문중 묘지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묘지는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묘지를 설치하지 말고 자연장지를 조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화초, 잔디 등의 밑에다가 골분을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골분은 뼈의 가루죠. 5번에 화장을 하려는 자의 개장, 화장은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사전 신고. 사후 신고가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매장 기간이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면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60년이고요. 최장.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설치 장소 제약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그래서 설치 기간, 설치 장소, 그 다음에 설치 면적. 분묘기지권은 분묘 일기 면적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30제곱미터,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기지권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개장은 옮기는 거죠. 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매수신청 대리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30회 때 딱 한 번만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는 거 7가지가 있는데 할 수 없는 걸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할 수 없는 것은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은 입찰표 작성, 입찰보증금 대신 내는 것, 입찰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이 규칙상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에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3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칙 개공은 안 되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됩니다. 4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3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인은 매수신청 대리업을 휴업, 3개월 초과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 즉 지방법원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매수신청 대리업은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됐는데 지금은 휴업, 폐업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된다.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물론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매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경매 관련해서는 시험에 한 문제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최고 많이 나왔던 게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매수신청 대리가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최대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 효력도 소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매각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3가지 방식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호가 경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X로 출제됐죠. 호가는 부를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죠. 한 명이 1000만 하니까 옆에서 1100, 1200, 1300 이렇게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작성한다는 점이 호가 경매와 다르고요.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정해서 입찰 기간 내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집행관 사무소로 보내면 됩니다. 입찰표를. 그리고 입찰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입니다. 기간 입찰은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자가 늘어나는 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매각 방법을 정하는데 99%는 현재 기일 입찰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일부 법원에서만 기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세입자들도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 안 하면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당연히 이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만약에 낙찰받을 사람은 이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야, 만약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해야 그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경매 신청한 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4번 지문입니다. 기립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 이게 틀렸습니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해드린 거 56번에 맨 마지막에 10분의 1에 보면은 경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매수가격, 입찰가, 응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었는데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높게 써내려고 하면 돈을 더 넣어야 되죠, 보증금을. 그러다 보면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요. 또 미리 돈을 준비 안 한 사람은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얼마를 적어내든지 간에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만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항고보증금, 매각 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상급법원에 이의 제기하는 게 항고죠. 항고를 하려면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내야 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그 이자가 지금 현재는 연 12%인데 시험에 이자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시험에 빅데이터에 의하면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